매일 5분 HR 스터디 지리외시 50강을 살펴보는 저희 오늘 9번째 시간에는 해외 파견 이후 의무 재직 기간의 적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분들 중에서 언뜻 이 제목만 들으셔도 생각나는 주제가 있으시죠? 해외 연수를 갔을 때 의무 약정을 하고 연수비 반환 약정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고 아마 실무에서 적용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적법성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질의가 조금 복잡합니다. A사를 비롯한 13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해서 S공동조합이라는 것을 미국에 만들었네요. 그리고 A사의 직원이셨던 갑이 이 미국에 있는 S연구소에 3년 정도 파견 근무를 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갑이 처음에 갈 때는 출장 서류가 작성되었으나 3개월 만에 연수계약으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즉 처음에 출장으로 가셨으나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각서를 써서 지금 가 있는 이 기간은 연수기간이다 이렇게 바꾸셨네요. 그 다음에 연수규정 내부에 있는 A사의 연수규정을 봤을 때 연수기간 5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경비 반환을 한다 이렇게 연수를 마치면 본사로 들어와서 5년 정도는 재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선명에 날인하게 하고 연수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 과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내용을 한번 보시죠. 회시 내용은 이랬습니다. 최초에 갑이라는 근로자가 갔을 때 연수가 아니고 근무를 하러 파견 근무를 가셨고 실질적으로 가서도 교육훈련을 통한 연수가 아닌 업무를 실제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해외 파견 연수라고 부르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자리였다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즉 근무지의 위치가 바뀐 것 뿐이니 이것은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이 될 수 있다. 즉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돌아와서 의무재직 기간을 건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약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고용노동부가 회시 내용을 줬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겠죠. 말만 연수 교육 파견 연수라고 변경한 것뿐이지 사실은 근무지가 변경돼서 출장 근무를 3년 정도 하신 거죠. 회사에서 업무를 했을 때 퇴직 5년 동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 금지, 즉 강제 근로를 부추기는 것 같이 느껴져서 고용노동부의 회시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시죠. 그러면 실무 팁입니다. 만약에 연수 교육이 실질적으로 진짜 연수였다면 이것은 연수비 반환 약정, 즉 교육비를 의무재직 기간 이내에 퇴사하게 됐을 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을 간 것이고 의무재직 기간을 합리적으로 걸었을 때 그 합리적인 의무재직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퇴사하게 된다면 해당 교육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 요거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해외 MBA 같은 걸 갈 때 이런 걸 실무에서 많이 하시죠. 1년이나 2년 정도 해외 MBA 교육을 보내주시게 되면 들어오셨을 때 보통 합리적인 기간 한 2배 정도 되는 재직 기간을 보통 걸게 되십니다. 1년 정도 교육을 가시면 2년 정도는 의무재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재직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이나 여러 가지 주재 비용들은 청구하게 되면 여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예정에 적용이 바로 되시니까요. 실무에서 만약에 이런 해외 연수나 장기간의 교육을 보내셨을 때 의무재직 기간을 두고 반환 약정 등을 두신다면 꼭 분리하셔서 꼭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9강 해외 파견 이후 의무재직 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